처음에 시작가는 비슷하지만 조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나중에는 거의 100...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볼 자동차는요, 기아 2019년형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프레스티지에 컴포트 동승석 통풍 시트 추가하셔서 3,73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 타고 다닐 가장 저렴한 용도의 K7 하이브리드를 원하신다면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프레스티지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전자식 기어와 패들 시프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옵션은 차고 넘치는 상태입니다. 컴포트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과 뒷좌석 수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석 메모리 시트의 경우 전동식 스티어링이 적용되면서 이지 억세스 기능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승하차 시 매우 편합니다. 뒷좌석 수동 선 커튼과 후면 유리 전동성 커튼도 뒷좌석 프라이버시와 직사광선 차단에 유리하고요. 특히 아이를 태우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의 경우 이것 하나만으로 뒷좌석 고급감이 확 올라가고 이것만 따로 사제로 작업하려면 최소 50만원 정도는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통풍 시트, 이건 동승석 사람한테 욕 안 먹으려면 꼭 넣어야 하고요. 이거 안 넣으면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가운데의 기어 부분에 운전석만 통풍 버튼이 있고 조수석 통풍 버튼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눈에 잘 띕니다. 이 버튼을 채우는 목적을 위해서도 통풍 시트는 꼭 넣으셔야 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59만원이라 그리 비싸지는 않아 고민하긴 합니다만 진정 시내 운전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시내 운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가 없어요. 전 오히려 이 프레스티지 트림이 고마운 게 원래 현대 기아가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지 않으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유보 내비도 못 넣게 이리저리 막아 놓거든요. 그런데 K7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트림은 굳이 필요 없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지 않아도 전자식 파킹과 유보를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합으로 다음 2번 조합 대비 부족한 게 있긴 합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가 없는데요. 사각지대 체크를 잘 하시는 분이나 사이드미러에 보조 거울을 다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필요 없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내 운전이 대부분이라면 쓸 일 없는 기능입니다. 12.3인치 계기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의 본래 용도는 속도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LCD 계기판이라고 해서 차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반 계기판에도 4.2인치 컬러 액정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도 없는데요. 어차피 일반 트렁크도 열리는 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닫는 것만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노블레스의 컴포트 동승석 통풍 시트,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셔서 3,966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레스티지에서 108만원짜리 컴포트와 59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서 3,789만원에 사는 게 낫지 않냐고요? 그럼 우리 반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2번 조합이 177만원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조합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1번 조합에서 아쉬웠던 3가지, 후측방 충돌 경고, 12.3인치 TFT 계기판, 전동식 트렁크가 2번 조합에선 바로 해결됩니다. 그것만으로도 177만원의 가치를 부여하기엔 좀 비싼 거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야간 운전 시 내부 분위기를 올려줄 무드램프가 들어오고요. 전구 타입으로 멋 없게 깜빡이던 방향 지시등이 LED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뒷좌석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실내 방음은 더욱 좋아지겠죠. 이렇게 6가지가 저는 177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2번 조합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3번 조합 대비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 HUD가 없는데요. 이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 없다고 속도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는데 지장 없죠. 빌트인 캠도 없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소리 녹음도 안 되는 블랙박스를 128만원에 끼워 사는 거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서라운드 모니터가 없는데요. K7이 큰 차긴 하지만 세단이라 주차 좀만 하다 보면은 크기는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가 없는데요. 사각지대 경보장치가 있는데 굳이 후측방 모니터가 필요할까요? 풀옵션은 너무 비싸. 하지만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노블레스의 컴포트 동승석 통풍 시트, 드라이브 와이즈, HUD 팩, 모니터링 팩 추가하셔서 4,207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 설명 전에 시그니처에서 조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의 HUD 팩,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추가하시면 4,310만원으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3번 조합보다 103만원 더 비싼데요. 굳이 이 103만원 더 주고 들어가 있는 게 동승석 전동식 높이 조절 시트와 운전석 익스텐션 시트, 허리 지지대, 카드 타입 스마트키 정도입니다. 동승석 전동식 높이 조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수석 높이 가지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죠. 허리 지지대 역시 4웨이라 좋긴 한데 3번 조합의 2웨이도 충분합니다. 카드 타입 스마트키? 스마트키 어차피 가방에 넣으면 꺼낼 일도 없는데 카드 타입이든 다이아몬드 타입이든 무슨 타입이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익스텐션 시트이긴 한데 허벅지가 긴 분이 아니라면 이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103만원 더 써서 시그니처 조합을 가느니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3번 조합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시그니처를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4번 조합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3번 조합의 HUD 팩 경우 128만원이라 좀 비싼 감은 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빌트인 캠까지 껴주기 때문에 불박산다 생각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특히 HUD의 경우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내 보게 되는 기능이잖아요. 넣을 땐 비싸지만 막상 넣고 나면 아 이거 없었으면 너무 심심했겠다 이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모니터링 팩의 경우 일단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라운드 뷰와 서라운드 뷰와 차선 변경 시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사각지대 모니터도 안전으로 봤을 땐 꽤 쓸모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넣어줘야겠죠. 3번 조합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4번 풀옵션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파 가죽 시트가 없는데요. 나파 가죽이 좋긴 하지만 그거 하자고 시그니처 가게는 출혈이 너무 크잖아요. 크렐 오디오가 없습니다. 12스피커라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보스 오디오가 아니면 굳이 크렐 오디오를 돈 주고 넣어야 되나 싶습니다. 익스텐션 시트도 허벅지가 긴 분이 아니라면 없어도 무방합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동승석 높낮이는 수동으로 조절해도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K7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에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 크렐 오디오, 드라이브 와이즈, HUD 팩, 모니터링 팩 하셔가지고 4,448만원입니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익스텐션 시트가 하체 부담을 덜어주고 세밀하게 조절 가능한 허리 지지대가 허리 부담을 줄여줍니다. 운전 시 허리나 다리가 좀 쑤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꼭 오셔야 돼요.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웜그레이 스웨이드 내장재와 같이 포함해서 69만원이면 착한 가격이긴 합니다. 특히 웜그레이 내장재는 오직 하이브리드에서만 고를 수 있는 특수 내장 컬러이기 때문에 특별함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넣어야겠죠. 크렐 오디오도 12스피커이기 때문에 8스피커에 비해 확실히 음감이 좋긴 합니다. 거기에 69만원이니까 가격이 괜찮은 편이죠. 시그니처 왔으니까 이것도 넣어줘야 합니다. 어차피 아래 등급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머지 옵션들도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운전자가 활용하기에 따라 운전에 도움을 많이 주는 기능들입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1번 조합 3,730만원에 구매하시면 LED 헤드램프, 유보 내비게이션, 전자식 변속기, 오토홀드가 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236만원 더 주시고 2단계로 오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12.3인치 LCD 계기판, 후측방 충돌 경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한 지능형 안전 옵션은 다 들어가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241만원 더 주시고 4,207만원에 구매하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빌트인 캠, 후측방 모니터까지 들어오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241만원 더 주시면 4,448만원에 나파 가죽 시트, 크렐 오디오, 웜그레이 인테리어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7 하이브리드는 2단계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K7 동급 차량 대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K7 3.0 V6와 비교해보면 처음에 시작가는 비슷하지만 조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나중에는 거의 18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K7 2.4 하이브리드가 그랜저 3.3 셀러브레이티 풀옵션보다 비싼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K7 하이브리드가 K7 3.0에 비해 200만원 정도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류비 때문인데요. 유류비를 보시면 K7 하이브리드는 1km당 93원 정도 소모하고 K7 3.0 V6는 150원 정도 됩니다. 3만 km 운행한다고 쳤을 때 K7 하이브리드는 270만원 정도 유류비가 발생하지만 3.0은 450만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요. 유류비가 3만 km당 약 20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200만원 차익을 어디서 보전받냐? 바로 이 차값에서 보전받는 겁니다.
K7 하이브리드를 3.0 V6보다 200만원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도 3만 킬로 정도 타고 나면 결국엔 그 시점부턴 K7 하이브리드가 더 싸게 먹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격 차이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기아가 참 영악하죠. 그렇다면 K7 2.2 디젤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K7 하이브리드와 K7 디젤은 유류비는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하지만 K7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바로 조용한 주행감과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이겠죠. 이로써 2부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이고요. 차파고의 번역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안 되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